우리나라 규제가 원래 올해부터 세금을 걷기를 하기로 했었는데 연장됐거든요. 언제부터 되는지 아세요? 2025년부터. 아, 그래요? 지금을 좀 더 집중적으로 투자할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 비트코인에 아까 펀더멘탈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없는데 일단 첫 번째 아까 했던 얘기가 반복인데 기관 투자자들이 일단 들어올 거예요. 그 얘기는 돈이 된다는 걸 받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비트코인이 이제 달러 페그 자산이 될 거예요. 이제 정확히 말하면 미국에서 이제 그걸 가지고 달러를 발행할 수 있을 정도로 활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나왔던 이유가 뉴욕에서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 루나 사태는 이제 담보가 없어서 무너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기존에 이제 지금 있는 USDT나 USDC 같은 코인은 담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담보를 미국 국채로 갖고 있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미국 국채를 그럼 담보로 갖고 있으면 국채를 사야 되잖아요. 그럼 국채를 사면 살수록 다시 새로운 국채를 발행할 수가 있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를 그만큼 또 새로 찍어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미국이 제일 하고 싶은 게 달러 찍어내고 싶은데 그게 좀 지금 제한돼 있잖아요. 또 인플레이션이 발행된다고 하는데 지금 돈을 많이 풀었는데 그 돈이 어딘가로 이동을 할 수 있으면은 상관이 없어요. 달러를 찍어도. 근데 이제 지금은 그게 없는 상황에서 암호화 자산이 이제 규모가 커지고 그런 시장이 커지면은 달러 흡수를 그쪽으로 가게끔 유도를 하면은 충분히 더 많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이제 규제가 들어오면 기관 투자자들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기술적으로 쓰이기보다는 금융 상품 쪽으로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 비트코인으로 봤을 때 네. 그 찍어내는 달러를 비트코인이 흡수할 수 있으면 네. 비트코인의 가격은 오르겠네요. 오를 수밖에 없죠. 그거를 예를 들어 채권을 아까 산다고 했잖아요. 그럼 채권을 더 많이 사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발행을 해야 돼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이유는 비트코인을 사려고 발행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비트코인을 사려고 발행을 하면 그 수요가 늘어나거나 그 자산 시장 꼭 비트코인이 아니더라도 NFT나 뭐나 이렇게 다른 메타버스에서 활용될 수 있게끔만 해주면 더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보면은 코인을 발행해서 자기네들의 매출을 늘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저기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결제를 하고 싶은데 결제할 수가 없어요. 현금으로. 그쵸? 달러로 결제할 수 없죠. 우리나라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직도 그런데 활용을 못 하는데 만약에 내가 핸드폰만 있으면 코인을 보내서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매출을 그만큼 늘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디지털 새로운 전쟁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래서 활용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암호화폐 시장이 열리면은 시중의 통화량을 흡수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이 네. 굉장히 큰 수단이 하나 늘어나는 거라고. 그렇죠. 새로운 수단이 되는 건데 이제 물론 어떤 분들은 그게 말이 되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런 방향으로 많이 갈 것 같고 또 하나 더 얘기 드리면 이제 은행권에서도 이제 더 이상 수익률 같은 거 새로운 상품을 만약에 그걸 서비스를 은행에서 제공을 해주면은 은행에서도 새로운 이익의 수단이 생기는 거예요. 금융수단이 생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관들이나 은행들 지금 눈여겨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정말 미래 일은 알 수 없지만 지금 말씀해 주시는 내용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그런 네. 보고서에 의하면 앞으로 확대될 것이다. 네, 커질 그쵸. 것이다. 유진투자증권에 제일 인상 깊게 봤던 게 암호화폐 사업이랑 크립토 산업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라고 딱 써놨어요. 그게 썼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어. 어떻게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가 하면 사기꾼이라는 얘기가 더 많았는데 그렇게 입장을 갑자기 바꿔서 얘기하는 거 보면서 좀 놀라긴 했었어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네. 비트코인 투자를 한번 이제 고려해 보는 네. 거예요. 근데 아까 좀 말씀해 주시다가 뒤에 좀 얘기해 주신다고 했는데 네. 어디까지 좀 떨어질 수 있고 네. 언제쯤 반등할 수 있을지. 그거는 네. 솔직히 어디까지 떨어지고 하는 건 저는 예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일단 제가 여기 4년주기 저번에 차트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걸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제가 새롭게 추가한 내용이 있어서 그거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먼저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비트코인 아까 채굴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 금강 캐듯이 캐는다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쉬우실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는데 맨 처음에 알고리즘으로 50BTC 한 번 채굴할 때마다 됐는데 그게 보통 한 대략 4년 주기로 그러니까 반으로 줄어들어요. 채굴하는 양이. 그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는 2012년도에 첫 번째 반감기가 돼갖고 50BT에서 25BTC로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 반감기가 약 4년 뒤인 2016년에 25BTC에서 12.5BTC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반감기는 2020년 5월에 발생했고, 채굴량이 12.5BTC에서 6.25BTC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년 더해서 2024년. 그렇구나. 그래서 반감기로 되어 있고요. 여기 음량으로 표현한 게 하락했을 때 얼마만큼 떨어졌는지를 보여준 건데, 최고점 대비 이때는 86% 하락했고요. 두 번째 때는 84% 빠졌어요. 근데 저번 6월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63%였는데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한 78%까지 70% 정도? 70에서 75% 정도 빠졌는데 좀 남았네요. 그러면 한 10%. 그러니까 86%, 84%, 그다음 뭐 평균 내면 한 85%라고 하면은 공교롭게 딱 $10,000. $10,000요? 공교롭게 딱 $10,000 몇 달러 이렇게 되는데 $10,000라고 잡으면은 뭐 환율 한 그때쯤 가면 한 1,500원까지도 갈 수도 있으니까 1,500만 원에서 1,600인데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많이 남진 않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에요? 2,800에서 15,000이면 2,700에서 12,000이면은 많이 남아요. 하나 기준으로는 한 30%? 30%? 30, 40%? 보시는 분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거는 그냥 최악의 경우. 물론 이것보다 더 빠질 수 있을지는 그거는 이제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거고, 여기서 하나 더 보실 게,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게 뭐냐, 파란색이 아까 반감기 라인이거든요. 그 다음에 주황색은 반감기 이후의 최고점이에요. 항상 반감기 지나고 한 6개월 이후에는 항상 올라갔고, 그리고 최고점 대비 보통 1년에서 1년 한 2, 3개월을 하락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하락을 시작한 게 2021년 11월부터라고 보면은 1년이라고 가정하면은 지금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좀 더 한 5개월 정도 더 본다고 하더라도 내년 1, 2분기까지 떨어지면 끝이 아닐까? 그때부터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반감기 이후잖아요. 반감기 이후에 여기서 14개월 떨어지고 2020년 반감기 이후 아닌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2013년도 반감기 이후에 최고점을 찍고 떨어졌어요. 2014년까지. 네. 네, 이렇게 떨어졌고 여기도 2016년도 반감기 이후에 쭉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하락을 했죠. 이때가 11년 하락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 1, 2개월 더 더하고, 그럼 저희도 지금 보면은 2021년 11월부터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9개월 빠졌잖아요. 10개월 빠졌고 2달 더 남았으면 거의 최저점의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12개월, 얘는 14개월. 네. 이 정도니까 지금 9개월 했으니까 거기서 한 6개월, 길게 잡아도 6개월인데 6개월이면 내년 1분기 말이나 2분기까지 떨어진다고 보더라도 그때 이후에는 물론 여기 보시다시피 드라마틱하게 한 번에 올라가진 않아요. 한 몇 개월 행보하고 힘든 시간이 있고 또 올라갔다가 여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빠진 적도 있고 하지만 최저점까지는 안 갈 거예요. 그럼 이때 또 사고, 그렇게 이런 힘든 과정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 뒤에 엄청나게 상승을 했거든요. 여기 요 차트는 로그 차트예요. 지금 로그는 퍼센트로 올라간 거에 대한 거고, 이 옆에 거 우측 차선을 보시면은 이거는 금액 기준이에요. 금액 기준이면은 여기 보시면 86% 하락했다고 보는데 안 보이잖아요. 가격이 그만큼 낮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은 여기 엄청 빠진 것 같은데 요때보다 덜 빠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면 다시 한번 급격하게 올라갈 확률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 이제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이 2024년에 좀 이제 반등 시작할 수도 있고, 빠르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올라갈 수 있는데, 만약 지금부터 조금씩 사서 모으면은 1년 뒤면은 그래도 최소 손실은 안 보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모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반감기 이후에 첫 번째 반감기 이후에 폭락하고 500배 상승했어요. 궁금한 게 네. 그러면 이거 반감기가 지금 네. 여기 2012년 11월 1일 네, 첫 번째 반감기였어요. 그 다음에 7월 1일이잖아요. 네. 이런 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해시레이트라고 해서 채굴 생성량의 블록 생성에 따라서 바뀌어서 그냥 대략 추정치고 이거는 이제 날짜가 조금 더 지나야지 대략적으로 알 수 어느 있어요? 정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보통 한 4년 정도 반감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2016년 7월 1일은 네. 그 말씀해주신 뭐 해시레이트나 이런 걸 파악했을 때 네. 7월 1일이라고 딱 확인이 네, 가능한 거죠? 확인이 가능이 돼요. 이거는 아직 지금은 완벽하게 하락은 못하는데 이제 아마 23년 내년 되면은 정확하게 언제쯤 몇 번째 블록이 생성될 때 될 거다라고 딱 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은 정확하게 알긴 힘들고 시간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럼 딱 4년이 아니고 3년 6개월 정도 되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4년으로 보고 하는 거죠. 4년으로 보는 그리고 또 반감기뿐만 아니라 또 보시면은 상승했을 때가 많이 보시면 10월 달에 좀 많이 상승했어요. 10월, 11월에. 근데 그때 뭐 있는지 아세요? 선거. 미국에서 돈을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유동성이 늘어나는. 선거 전인가요? 후인가요? 그러니까 그때쯤에 후에 더 급격하게 올라가긴 하죠. 그러니까 전부터 이제 서서히 올라가고 후에도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통령이 처음 취임을 했어요. 그럼 정책을 해야 되려면 돈을 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의 그 반감기랑 약간 사이클이 어떻게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런 측면도 있는 것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 유동성이 이제 들어온다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더 기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진짜 기관들까지 들어오면은 그 돈이 어마어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17년도 최고점 대비 128%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16년도에서 17년도. 그다음에 이번에 20년도 이제 하락 찍고 올라갔을 때는 약 20배 상승을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10배만 상승하더라도 10배 상승하면은 최소 1억? 1만 달러니까 10만 달러죠. 근데 이제 조금 더 기관들 더 들어오고 하면은 저는 그래서 한 20만 달러에서 30만 달러 보면 한 2억에서 3억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한 2024년에서 2050년 사이. 그럼 지금 가격으로 해도 10배가 넘네요. 그쵸. 근데 이제 10배를 못 먹어도 최소 5배만 먹는다고. 분할로 샀을 때는 최소 5배는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만 되더라도 그 1, 2년 투자해서 5배를 좀 벌 수 있다? 어떤 주식이 약간 좀 우량 주식주의 중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몇 개나 있을지 솔직히 좀 의문이 들어서. 거의 없죠. 없진 않겠군요. 그 테슬라 테슬라 같은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코인의 좀 장점은 뭐냐면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만 사면 돼요. 대장주. 그래도 수익률이 좋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다음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괜찮을 것 같아요. 계속. 네. 큰 수익률이 지금 리스크 대비 수익률은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50% 대비 5배, 500%잖아요. 그러면은 웅달림 같은 경우는 투자하실 거예요. 하야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럼 2020년 5월에 반감기였으니까 2024년 네, 한 3월, 5월. 그때 바로 1.5억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좀 6개월에서 길면은 뭐 한 1년까지도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건가? 이게 그 미디어를 보면은 되게 그 비트코인 옹호하시는 전문 투자자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나와서 2025년 뭐 비트코인 뭐 10만 달러 간다. 어떤 분은 뭐 50만 달러 간다. 그렇죠.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저희가 우리나라 규제가 원래 올해부터 이제 세금을 하기로 했었는데 연장됐거든요. 그 언제부터 되는지 아세요? 2025년부터. 그래요? 이거 알고 있는 건가? 그걸 발표하자마자 저 이제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웃으면서 알고 진짜 있구나. 기가 막히게 딱 어떻게 딱 타이밍이 알고 있겠지 당연히 딱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걷어봤자 안 되죠. 푼돈이고 의미 없고 더 키워서 많이 회수를 하겠다. 아까 그 펀더멘탈 중에 하나 또 세수 창출되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서 만약 팔면 그쵸? 양도세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양도세가 지금 너무 세요. 20%예요. 기타 소득으로. 그렇구나. 진짜 그런 것까지도 계산해서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설마? 당연하죠. 그거는. 그래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정책 당국 입장이었으면은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양해 줄 거면 제일 많이 거둘 수 있을 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때 가야지 사람들이 불만이 없어요. 왜냐면 일단은 벌고 있을 때 세금 뗀다고 하면은, 떨어졌을 때 세금 낸다고 하면은 불만이 많지만, 물론 이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까지 하면은 진짜 기가 막힌데요, 이거. 기가 막힌 게 아니라 이미 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암호화폐 꼭 자문해주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있어요. 당연히 듣지 않을까요? 그 지난주에 저희 금통위에 계신 분들 오셔서 봤더니 그분이 금통이신데 암호화폐 규제안 만들고 막 그런 데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 나쁘게 안 보신대요. 그리고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제도권에 어떻게 안착시킬 것인가를 고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산업을 키우면은 거기서 새로운 일자리도 나오고. 그렇죠. 그 유진투자증권 얘기를 한 번 더 드리면 거기서도 보면은 가격이 낮아지긴 했지만 채용이나 이런 규모들은 줄질 않고 오히려 늘고 있대요. 그리고 개발자들도 이제 크립토 쪽으로도 많이 넘어가고. 암호화폐 그 자산 가격은 내려갔지만 개발자들이나 뭐 그렇죠. 시장에서는 늘어나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더 들어오거나. 그게 찐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미래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개발자들이 되게 많이 암호화폐로 넘어왔어요.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은. 그렇구나.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고액 영문자들은 또 이제 새로운 가치를 거기서 차라리 차지하려고 하고 있죠. 야, 그게 되게 비슷하네요. 그 IT 버블 때도 진짜 똑똑한 소프트웨어 했던 분들이 구글로 가고 아마존 가고 막 이렇게 가서 거기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똑같은 반복된다고 계속 보고 있어요. 거기서 뭐 90%가 사라지더라도 진짜 뭐 1% 10% 이 기업들이 전 세계를 주름잡을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는 기존에 있던 대기업들이 이미 코인을 발행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 이제 점점 더 그게 가속화되면은 거기서 진짜 아마존 테슬라 같은 거 잡으면은 될 거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매년 반감기 때 이렇게 80%씩 떨어졌잖아요. 만약에 진짜 제도권 들어오고 운영이 된다, 특히 미국에서,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안 떨어지고 안정적으로 계속 자산 가격이 유지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또 어떤 그 캐시우드 돈나무 언니라고 불리는 분은 2030년까지 100만 불인가? 100만 불. 지금 환율로 하면 14억. 이런 식으로도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 다음에 한 1억은 무조건 넘을 것 같고요. 한 3억까지도 보는데 그 이후에는 비트코인이 어떻게 인식이 되고 어디까지 정착이 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크게 희망회로를 그리면은 만약에 진짜 미국에서 모든 자산을 인정가치가 받고 막 퇴직연금 401k 같은 데서 비트코인 사고 막 이러면은 10억 이상 가죠, 당연히. 길게 보면은. 근데 하지만 비트코인의 이제 가치가 의심을 받거나 이런 순간 되면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도 있고, 저는 다음 반갑기 때 비트코인 크게 오르고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까지 높게는 못 올라갈 것 같아요, 급격하게는. 대신에 이제 그때 되면은 새로운 코인들이 나와서 거의 메인으로 자리를 잡겠죠. 그럼 반감기가 2024년에 있으면 2028년에 또 있는 건가요? 계속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지난번에서 20배 정도잖아요, 반감기. 그러면은 다음번에 만약에 아까 10배 정도 보신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뭐 5배 이하로도 볼 수 있겠네요, 진짜. 근데 이제 그걸 아셔야 되는 게 3억 10억 가면은 시총이 너무 커요. 그죠. 그러면은 그만큼의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애플이 지금 시총에 2배로 올리는 거랑 10년 전에 2배 올리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라서. 물론 화폐가 더 발행이 되면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진짜 드라마틱하게 뭐 3배, 4배, 막 5배 이렇게 쉽게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을 좀 더 집중적으로 투자할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 비트코인에. 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방송을 지금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 다양할 거란 말이에요. 비트코인이 사기다, 폰지 사기다부터 시작해서 정말 미래다. 어떤 분들은 100억 간다고까지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양할 텐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호필님, 석훈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는 마지막 불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불꽃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불꽃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올라가는 게 이렇게 확신이 들면은.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넣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투자가 본인의 책임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방송에서. 그거는 저는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혼자 공부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고
투자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솔직히 영향은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긍정적으로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아직은 좀 보수적으로 살아봤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그 아까 오늘 좀 많이 언급해 주셨는데 유인투자증권 저도 이거 아직 안 읽었거든요. 네. 이거 110페이지. 와 이거 시간 내서 꼭 읽어봐야겠다. 네,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마지막 불꽃을 위해서 진짜 맞는지 아닌지. 거기 보시면은 그 반박하는 내용이 또 되게 많아요. 부정적인 여론 중에 하나가 뭐 전기 많이 낭비, 먹는다. 망비에 대해서도 반박을 또 통계 자료 가지고 또 그 친환경론자들한테 엄청 공격받잖아요. 근데 거기 보시면은 전기가 대부분 다 낭비되는 거 아시죠? 수출용되고. 그렇죠. 그러면 거기 옆에서 비트코인 채굴하면은 잉여로 돈 이익이 얼마나 되겠냐. 그리고 대체 에너지로 생산하는 데 많이 있다. 그런 것들도 나와 있어요. 화석연료 안 쓰고. 그렇죠. 활력속 연료 쓸 수도 있는데 일단 그런 거에 보다 낭비되는 가치를 또 쓸 수 있지 않냐. 그런 것도 나와요? 그런 거 나와 있어요. 지금 진짜 말씀하신 대로 10배 이상의 엄청난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없을 수도 있는데 그거 이제 석호님은 계속 공부를 하시고 이런 투자증권도 보고서도 계속 읽어보시면서 그 결과가 여기에 이르신 거고. 그러니까 저는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제가 돈이 많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저는 일반 평범한 이제 30대, 이제 20대 MZ세대 이제 비슷한 같은 또래 나이들 이제 직장인이다 보니까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근데 부자가 되고 싶어서 주식 투자하고 이런 걸 했는데 실패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제가 가장 합리적으로 내가 지금 투자해서 좀 여유 있게 돈을 좀 더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중에 뭐가 제일 괜찮을까? 물론 노동소득이 제일 중요하긴 하죠, 개인적으로. 근데 노동소득을 제외하고 투자로 봤을 때 주식, 채권, 현금, 아파트 이런 게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고 그리고 너무 많은 체력이 소모가 되는 건데 지금 이 초창기 산업에서 가장 쉽게 그냥 비트코인 뭐 제가 계속 오늘 하루 종일 뭐 1시간 정도 얘기를 했지만 결론은 하나예요. 그냥 사서 모아서 버티면 끝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 이제 삼성전자 이런 것도 있지만 삼성전자가 올라간다고 해서 10배가 올라갈 수 있을까 지금 가격에서? 그렇죠. 물론 한 2배, 3배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고 앞으로 더 유명한 건 맞지만 테슬라도 10배 가긴 힘들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배당 얘기 자꾸 배당도 있잖아요. 비트코인 이제 암호화폐 은행에 맡기면은 커스터디 서비스. 그게 디파이를 이제 기관에서 다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데 디파이 또 그러면 또 안 좋은 게 막 연상되잖아요 뉴스에. 그러니까 디파이가 오늘 보니까 이미지가 그러니까 안 좋은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될까? 차이점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 부정적인 게 좀 많죠 지금은. 근데 그게 또 맞는 게 돈을 벌려면 옆에서 막 싫다 할 때 팔지 않고 버틴 분들이 결국은 큰 돈 버시는 거잖아요. 전적인 자기 책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는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전에 그러니까 최근에 그 삼성전자 이제 퇴직하신 분이었나? 그분이 인터뷰한 내용을 봤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혁신이 있는 곳에 돈이 있는 게 아니라 돈이 있는 곳에 혁신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걸 딱 듣는 순간 확실히 이거는 돈이 된다는 걸 이미 많은 기관들이나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여기에서 혁신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거고 아마 크게 너무 욕심만 부리지 않고 알트코인 같은 것들 좀 너무 위험해요. 진짜 하루에 막 진짜 30%씩 빠지는 거 보면은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물론 비트코인도 막 10% 20% 빠질 때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좀 지금은 2024년 요거 반감기 때 최고점 찍고 올라가면은 그때 알트코인 주변에서 사람들 추천해 준 거 사면은 엄청 많이 올라가요. 그때 사도 돼요. 도박은 그때라. 네. 도박이라기보다는 투기. 저는 투자에 있어서 투기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저번에 되게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너무 하락장에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투자할 시기에 너무 소극적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또 투기할 때는 투기도 필요해요. 맞아요. 돈을 벌려면. 이번 부동산에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돈을 그냥 무조건 올바르게 벌어야 된다. 물론 이렇게 범죄나 이런 거는 하면 안 되지만 때로는 투기가 꼭 범죄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잘못 주식 같은 거를 살 때도 오히려 사고 묻어두는 경우가 더 많기도 하니까 그런 심리적인 것도 좀 잘 관리를 해야 되고 지금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있어서 95% 빠지신 적 있었던 걸 경험하셨죠. 그렇죠. 95%
빠지고 그때 거의 진짜 너무 암울했었는데 이게 보시면은 아직 한 1년이나 2년 뒤에 한번 보시면은 어느 순간에 정신 차리고 보면은 본전 와 있고 돈을 이렇게도 벌어도 되나 싶을 정도 그때가 한 번쯤은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암호화폐 중에서 비트와 알트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똑같은 그쵸? 지위의 위치의 암호화폐가 아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선 비트를 모으신 다음에 알트를 투자할 그러니까 약간 투기? 그런 순간이 오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트에 투자를 하고 한번 그때 이제 투기의 순간이 오는데 그때 하셔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저도 그때 되면 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 되면 적극적으로 알트 투자 다음에 그때쯤 혹시 나올 수 있으면 저는 이제 알트 투자합니다. 물론 종목은 추천은 하긴 힘들 것 같고 그냥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는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있어요. 지금 너무 체력을 많이 쏟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락장이라니까. 어떻게든 복구하려고. 근데 지금은 너무 체력을 아껴주시고 차라리 다른 쪽 공부를 하고 인문학 공부 이런 책도 많이 읽으시고 여행도 한 번씩 바람 쐬러 다니시고 이렇게 체력을 아꼈다가 불장이었을 때 불태워야 돼요, 진짜. 알트 중에서도 괜찮은 거 있잖아요. 너무 이상한 거 말고. 막 그런 거는 한 몇 배 정도 이렇게 막 가요. 그거는 100배 이상 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완전 최저점에서 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그거죠. 한 100개 중에 하나 예를 들어 로또를 골라야 돼요, 저희가. 근데 그거는 힘들잖아요. 그럼 그때 되면은 잘만 골라도 최소 두세 배는 그냥 기본으로 버는 경우도 허다하고 하루에 올라요, 하루에. 하루에 두세 배? 하루에 두세 배 오르는 경우도 많고 많으면은 10배씩 가요. 하루에. 하루에도 10배씩 가요? 와, 아까 이렇게 시총이 작으니까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군요. 시총이 너무 작으니까 유동성 한번 주면은 제가 코인 이름은 얘기 안 하겠지만 그 업비트 사이트 가서 옛날 과거 차트 일봉 보시면은 하루 만에 몇십 배까지 아니라 한 10배까지 올라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봤는데 혹시 뭐 그 호필님, 석호님 뭐 못다 하신 얘기 좀 있으실까요?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니까 참고만 좀 해주시고 그래도 한번 관심은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여기 용달 책방에 또 기회를 주셔서 나오게 됐는데요. 다음 장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이야기로 갖고 오고 싶은데 아직은 좀 최소한 6개월 정도는 힘든 시간을 더 가져야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좀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고 버티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오늘 방송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이 처음에 진짜 비트코인이란 말 듣고 방송 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막 여러분이 계실 텐데 한번 그 또 기관 유진투자증권 이런 데서도 보고서 썼고 미국의 유수한 기관에서도 막 들어온다고 하니까요.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면서 공부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한번 가져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맞습니다. 저도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막 전적으로 엄청나게 막 하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꾸려서 멘탈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한번 공부해 보시면 어떨까. 석호님을 또 너무 안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 오히려 좋은 정보와 기회를 알려주신 그 순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또 그게 또 하나의 투자의 명제잖아요. 초하이 리스크, 초하이 리턴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투자자 장석헌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